자, 우리 도함수의 활용 2, 도함수의 활용을 보고 있는데요. 예, 도함수의 활용이란 이번 시험 범위에 도함수의 활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면 첫 번째 우리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봤고요. 이걸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오목, 볼로, 변곡점 이걸 따져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이용해서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네 번째 방정식의 근해 판별.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근해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아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은요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을 일단 봅니다. 예.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우리 수2에서는 최대 최소만 보통 따지면 됐어. 최대 최소값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 여기 미적분에서는요 접할 경우를 따지는 경우도 나와요. 두 그래프가 접할 경우를 따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볼 미분 마지막은요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까지 따질 겁니다. 일단 부등식 먼저 보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는 개념적으로 꼭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신경 써서 좀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일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자, 지금 이러한 x의 범위에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k 남기고 넘겨서 마이너스 x ln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 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요 범위에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 함수의 2부터 2의 세제곱까지 최소값을 구해서 요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범위에서 요 함수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는 요 최소값 미니멈 fx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은요 이 함수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가 항상 요 범위에서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지? 얘는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통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서요. k값은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k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그럼 최대값보다 k가 크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풀도록 합니다. 지금 얘는 fx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지. f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ln x 그리고 요거 그냥 두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2 마이너스 ln x가 되거든. 근데 ln x는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럼 이걸 t라고 생각하고 2 마이너스 t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감소하고 얘가 0이 된 값은 2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얘의 2부터 2의 세제곱까지 요 부분 k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소값은요 2나 2의 세제곱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fx는 f2거나 f2의 세제곱일 거야. 그래서 요 함수값 먼저 구해보면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마이너스 3이 여기구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2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2의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얘는 3이고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2의 세제곱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요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K는 fx의 최소값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조로한 범위에 성립하겠다.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풀어보면 되겠어요. 요 유형은 다 이렇게 뭐 0보다 클 때 요 그래프가 K보다 크다는 거. 요 그래프가 K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K는 미니멈 fx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겠다. 알았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겠네요. 자, 내가 더 풀어볼 문제가 있나? 여기 상문제 하나 있구나. 931번. 자, 931번은요. 내가 외워주라는 거하고 좀 같이 되는데 뭐냐면 lnx의 그래프가 요 구간에서 어떤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사이에 있을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ln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lnx는 1,0 그리고 2,1 2의 제곱, 2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돼. 이렇게 그리면 좀 보기가 쉽지 않겠다. 0,1 여기가 2, 그리고 요쯤을 그냥 2의 제곱, 비례는 안 맞지만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2부터 2의 제곱까지면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그래프의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요렇게 접선이 요게 y는 2x가 된다고 얘기했죠. 2분의 1x, sorry. 지수함수가 2x고 2분의 1x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 lnx가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보다 작거나 돼야 되니까 요 베타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돼도 요 부분보다 얘네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요 베타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를 사이에 둬야 되니까 요 직선을 만들어 보면 얘는 기울기가 2의 제곱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알파 x는요, 요 직선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면 얘를 그 사이에 둘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값은 2 제곱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베타분의 알파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얘가 큰 값이 나오려면 알파는 최대값이고요. 그래서 베타는 최소값일 때 요 식의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이 얼마야? 알파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의 제곱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베타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요, 최소값은 이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얘는 올라가서 역수를 곱하니까 2분의 2. 요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따라줘야 되는 문제였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0부터 4분의 파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부터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2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탄젠트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 2x는요, 얘는 주기가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인데 요걸로 나눠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탄젠트는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쪽으로 4분의 파이, 요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정근선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죠?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직선보다 탄젠트 EX가 무조건 커야 되거든.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부분에서. 그지? 그러면 이 직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아.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여기서 접할 때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접할 때를 따져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fx라고 놓고 f'x를 구하면 2배 시컨트 제곱 x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 얘가 y는 2x가 돼서 요 밑에 있는 직선들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들이면 모두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라고. 내 목소리가 졸린 거야? 아니요. 왜 졸아오는데? 좀 이따 졸기만 해요. 졸면 내가 딱 찾아낼 거야. 자, 그 다음에 상문제 하나 넣어. 유형이 2개밖에 없네, 부등식. 다음 페이지에 상문제 하나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딱 풀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934. 얘도 뭐,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0보다 큰 범위에서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루트 x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 다음에 ln x는요. 여기 1,0을 지난 요런 그래프일 거예요. 그런데 얘를 실수 2k를 곱해서 얘가 커야 돼. 얘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언제까지겠어요? 요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접할 때 K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접선을 따져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교점이 하나면 여기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 성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X좌표를 T라고 놓고 이런 조건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T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질 조건을 따져보면 이게 만약 접해야 된다면 접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T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T와 T에서의 함수값은 2K ln T가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2배의 루트 X분의 1이니까 접선 F'T는 2 루트 T분의 1이고요. 야, 얘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서 T분의 2K.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변에 2분의 T를 곱하면 4 루트 T분의 T니까 얘는 약분해서 4분의 루트 T가 K 값이 되겠다. 그지? K에다 4분의 루트 T를 집어넣으면 lnT가 2가 되면 되겠네. 그지? 둘이 같아지려면. 그래서 T는 2제곱이 되고요. T에다가 2제곱을 집어넣으면 K는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4분의 2일 때 이렇게 되고요. K가 4분의 2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 K 값은 4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하면 요 식이 만족되겠네요. 그럼 K의 최대값은 얼마? 4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차차히 잘 풀어보세요. 한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 되는 것 같으니까 딱 풀어보시오.
자, 그 다음은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주어질 때 속도, 가속도 구하기.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개념의 그 미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거는요, 우리 벡터 공부를 할 때도 나오고 물리에서 나오죠, 보통 물리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운동, 야, 어떤 운동이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 움직여야지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다루는 운동이 두 가지입니다. 수직선 운동. 얘는요 1차원 운동이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래서 축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방향이 없어. 그냥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수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평면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평면 운동은 2차원이 되는 거지. 수직선 운동은 1차원이라고 앞뒤로밖에 못 가. 근데 2차원 운동은요, 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옆으로도 가는 거야, 옆으로도. 예? 자, 그래서 수직선 운동을 배운 게 우리 수트에서 배운 겁니다. 수트에서 시간 t에서의 위치가 ft로 주어졌다. 그 어떤 물체를 위로 공을 쏘아 올리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시간 t에서의 위치가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운동에서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ft로 주어지면 시간 t에서의 속도 vt는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얻을 수 있고 가속도의 식은 속도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인 거고요.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는 평면 운동이에요. 얘가요. 이런 운동을 따지죠. 양 선수가 공을 포물선 모양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축 방향으로는 증가만 했지.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평면 운동은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얘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얘의 움직임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걸 X축 운동과 Y축 운동으로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운동을 FT로, Y축 운동을 GT로 이렇게 두 축에다가 평면 운동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의 속도는요 벡터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의 속도는 계속 플러스고요. Y축 방향의 속도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이 운동에서. 그래서 속도가 벡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요 F'T, G'T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벡터를 배워도 되니까 자 이런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벡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얘네 두 벡터를 더하는 거 배웠죠? 더할 때는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리거나 하나를 옮겨서 삼각형법으로 꼬리를 물고 만들거나 아무튼 벡터의 합이 얘가 되겠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벡터를요 우리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야, 이러한 벡터는 2,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순서상으로. 이러한 벡터는 1,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3이 되겠지.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벡터 A, 얘가 벡터 B. 그럼 얘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걸 그림으로만 공부하는 걸 배웠을 거야 지금.
근데 준비가 되면 내일부터 벡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예, 벡터부터 쫓아가서 비슷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 예,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라는 거는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x축 방향, y축 방향의 크기를 따로 나타내면 얘 방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x축에 더 가깝잖아, 2,1은. 1,2는 y축에 더 가까워. 얘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벡터 A의 크기랑 2,1이라는 벡터의 크기는요, 루트 안에서 제곱해서 더하는 거. 그래서 루트 5가 벡터 A의 크기라고 해요. 벡터의 크기는요, 이 성분을 루트 안에서 제곱해서 더한 게 벡터의 크기고요. 이 길이를 나타냅니다. 길이가 길수록 큰 벡터인 거잖아. 힘이 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크다고 얘기를 하지. 이 벡터의 크기, 벡터 B의 크기도 똑같이 루트 5가 되겠지. 그런데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는요, 3루트 2가 되겠다. 루트 안에서 제곱해서 더하면.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평면 운동, 어떤 운동은요, 벡터예요, 벡터. x축 방향 운동과 y축 방향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속도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분리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랬을 때 속력이란 이 벡터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해요. 좌표 평면 운동에서는요, 속도는 벡터고, 그때 속력이란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도 벡터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미분하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 야, 가속도가 얼마니? 그러면 몇 콤마 몇이다 이렇게 나타나. 야, 수직선 운동에서 가속도 얼마니? 그럼 3이요, 5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런데 평면 운동에서는요, 3,2입니다. x축 방향 가속도와 y축 방향 가속도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는데 y축 방향으로 거꾸로 온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 가속도의 크기도요, 이 벡터의 제곱의 절대값을요, 루트 안에 집어넣는 게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평면 운동도 우리가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다루는데 벡터 개념이 되는 거야. 평면 운동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요, 3차원 운동을 배우겠죠. Z축까지 해서. 그럼 이제 공간 운동이 되는 거야. 이쪽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제. 4차원 운동은 거기다가 시간축을 결합한 건 4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4차원인 거지. 그런데 시간축을 맘대로 갈 수는 없죠. 시간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시간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게 4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쟤는 4차원이야. 뭔가 현재 세계보다 앞서 있다 또는 벗어났다는 뜻으로 4차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야. 거기다 시간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제 4차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야. 타임머신이 있어서 시간축도 변화할 수 있다면 4차원 생활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시간축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예. 현재 시간이 결정된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수직선 운동이에요, 평면 운동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수직선 운동이다 그러면 속도 3,
근데 평면 운동에서 몇 콤마 몇 x축 속도 얼마, y축 속도 얼마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예, 그건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 자, 그래서 일단 수직선 운동, 수직선 운동에서의 속도는요. 여기 있잖아.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수투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위치 ft가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단지 수투에선 이게 다양함수였는데 미적분에서 초월함수가 되는 거죠. 무리함수, 분수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 자체가 초월함수로 표현이 될 뿐이고 개념은 똑같다. 야, 위치가 이렇게 되면 속도는 이건 미분하면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속미분하면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파이.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속미분하면 파이가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a 파이세요.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이렇게 돼. 보통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질 때는요 변수가 x라는 쓰고 t를 써요. 시간, 타임이라는 의미로 시간 t에서 우리가 뭘 따지기 때문에 변수를 x라는 쓰고 이렇게 t로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4초대의 속도가 이렇듯합니다. 4초도의 속도는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v4를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a 파이. 여기다 집어넣은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하고 똑같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2분의 a 파이인데 그게 얼마나? 2루트 3이다.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a 파이분의 4루트 3인 거다. 그세요? 근데 뭘 구하래? 4초대 위치를 구하래. 그럼 f4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요 a 곱하기 코사인 값을 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의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a 값 갖고 와서 여기다가 파이분의 4 루트 3 해주면요 파이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파이분의 6이 되겠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그냥 미분법은 니네 잘할 수 있잖아. 그지? 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요.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여기다 시간 대입하면요. 그때의 속도나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예. 그런데 두 번째 개념. 얘는 평면 운동이에요. 평면 운동은요. X축 방향 운동과 Y축 방향 운동이 다 있다고. 그래서 얘는 X가 6t고 Y는 6. 그러니까 얘는 이 운동이 6t-3t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얘의 속도는요. 벡터로 이거 미분한 6, 이거 미분한 6-6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가속도는 0,-6이라고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속도가 이거면 속력은 이렇게 표현해서 루트 안에서 얘 제곱하게 되겠다. 너 졸잖아. 졸고 맞고 안 된대. 자, 왜 졸는데? 어제 못 잤어? 뭐 했어 어제? 집 가서 바로 잔대 왜 그래? 꿈을 꿈속에서 너 놀았지. 고3은 꿈속에서도 놀지 마세요. 꿈속에서는 상상을 해야지.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갖고 갑자기 대학을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꿈 꾸덕해. 놀지 말고 부자 되는 꿈 꾸지 마. 고3은 공부 잘하는 꿈을 꾸시도록 합니다. 상상도 공부 잘하는 상상만 안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간 다음에 부자 되는 꿈을 꾸세요. 부자 되는 생각으로 연결시키고 공부 잘하는 꿈 꾸고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잖아. 우리는 이견이 없어. 우리의 목표는 없잖아. 지금 돈 벌 거야? 아니죠.
부초를 아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점수가 잘 나올까를 고민을 해야지. 올해는. 근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요, 행복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죽으면서 이름을 남긴다보다 죽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간다. 그럼 이제 대학교 가서 고민할 게 많죠. 내가 행복한다는 건 의미는 뭔가? 주위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건가? 내 가족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건가? 아니면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가? 그럼 내가 행복한 거 어떨 때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야?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을 쓰고 다니는 게 행복한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그럼 니네 대학교 가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원래 고민하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대학교 가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돼. 돈이 필요한 건지, 나의 인격이 필요한 건지, 좋은 직업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돼, 본인이. 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죽어서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았구나. 한이 그렇게 없구나. 이 정도면 잘 살다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줘야죠. 그러면 내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 내가 어떻게 행복한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야. 야, 지금 본능대로 살면은 그냥 핸드폰 켜갖고 쇼츠 보고 시간 2시간 보내면 잘 가. 근데 과연 그러고 나서 내가 행복했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다. 행복하지 않다고. 니네가 올해 행복한 거는요, 연습장에 나가 문제 쫙 풀고 틀고 고치고 좀 늘었는데 이런 기분을 느낄 때 올해는 행복하지 않을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기 싫은 걸 해야지 행복할 수도 있어. 끌리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끌리는 거 먹고 싶은 거만 하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를 게 없지. 예,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구조가 다릅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올해도 행복해야지.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응? 예. 선생님 빈말이 아니라 니네랑 선생님이 이렇게 토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나 행복합니다. 집에서 자빠져서 TV 보고 노는 것보다 이게 행복하거든. 내 시간을, 오늘 토요일에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행복해. 집에서 자빠져서 TV 보고 노는 것보다. 네. 근데 일만 하면 안 돼, 니네도.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본인을 위해서 순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즐기는 것도 좋아요. 4시간 정도만. 자, 아무튼 그래서 좌표 평면 운동에서는요, 이렇게 x축 방향의 위치와 y축 방향의 위치가 주어진다. 시간 t에서. 얘는 1초 후의 위치가 6,3이야. 1 집어넣으면. 근데 1초 후의 속도는 얼마야? 6,0이야. y축 방향으로 정지해 있는 거야, 1초 후에. 그죠? 근데 아무튼 속도의 크기,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속력은요, 이거죠. 6에서도 플러스, 얘를요 6 빼서 1-t라고 해서 이게 속력이에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2차 함수잖아, 그죠? 얘는요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t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36 더하기 36. 야,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갖겠니? t가 1일 때 최소값이겠지. 야, 요식은 언제 최소값이야? 이게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생긴 거. 최소값은 꼭 지점에 y좌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 미니멈 속력의 최소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루트 36. 여기 속력의 최소값이 되는 거다. 네. 자,
얘가 상문제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거 하나는 풀어보자. 자, 마지막 거 하나.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AT, sin T 아니야. AT 빼기 sin T 콤마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는 이거 미분해서 A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는 sin T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벡터 개념 X축 속도, Y축 속도 가속도는 얘는 sin T 얘는 코사인 T sin T 콤마 코사인 T가 가속도가 되겠다.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3분의 파이에서의 속력이 1이다. 그럼 3분의 파이에서의 속력은 여기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요. A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이게 속도잖아.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에서의 속력은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 마이너스 아니 전결할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얘가 1이래요. 그럼 얘가 1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돼야겠지. 그럼 얘가 0이라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0 또는 1인데 A가 0이 아니라니까 A가 1인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가속도 따지는 거야. 역시 평면 운동이야. 좌표 평면 위에서니까요. X축 방향의 위치, T초의 위치, Y축 방향, T초의 위치가 주어졌어. 그럼 속도도 역시 X축 속도는 루트 15, Y축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5. 그럼 가속도는 X축 방향은 가속도가 제로야.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죠. 이런 거. 가속도가 제로라고. 가속도가 제로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얼음 위의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질서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 쇠공 같은 거를요 얼음 위로 착 하면 얘가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추력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나 마찰력에 의해서 가다가 속도가 줄어서 속도가 0이 되잖아.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이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Y축 방향의 가속도는 6T가 되겠다. 그지? 그런데 뭘 구하래요? 속력이 8일 때 시간을 구해서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속력이 8이 된다는 건 얘가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얘가 8이라는 건 루트 64가 된다는 뜻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4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7이거나 마이너스 7인데 얘가 마이너스 7이 될 수는 없지. 3t제곱 빼기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나타나야 되니까 3t제곱 빼기 5가 7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넘어가서 10이니까 t제곱이 4가 되면 되겠다. 그치? t는 2가 나오겠어. 2초 때 속력이 8이 된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요. 그때 가속도는 0,12가 되니까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에서 12가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얘 벡터 개념이 들어있어서요. 자, 벡터를 좀 더 보고 보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미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 좌표 평면 위로 문제. 좌표 평면 위니까요. 위치가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3t. 얘는 3분의 1 사인 3t. 이거 변수가 똑같으니까 이거 C라고 놓고요. 그냥 이거 그냥 S라고 놓고 계산할게요. 자, 그럼 속도 벡터.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래서 얘는 사인 3t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속미분 해야 되겠다. 얘는요 속미분한 3 나오고요 코사인 3t
가 되겠다. 그지? 그럼 가속도는 요 속미분한 거 나오면 9배 코사인 3t. 얘는 미분한 3이 속미분한 거 3 나오고 마이너스 3배의 사인 3t. 아니 다 써야 돼.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속력이 최대일 때, 야, 얘 절대가 루트 9배 사인 제곱 3t 더하기 코사인 제곱 3t잖아. 그죠? 그럼 얘는요 루트 8배 사인 제곱 3t 플러스, 야 코사인 제곱 하나 사인 제곱 하나 하면 1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얘가 1일 때 사인 제곱 3t가 1일 때 최대값 루트 9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올 때는 사인 제곱 3t가 1이 될 때야. 그럼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루트 81 코사인 제곱 3t 더하기 9배의 사인 제곱 3t가 되겠죠. 그런데 사인이 1이 되면요 코사인 제곱 3t는 얼마? 0이 되지. 둘이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사인 제곱 3t가 1일 때 속력이 최대값이 나왔잖아. 그지?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요 요걸 이용해서 얘가 0이고 얘가 1일 때니까 루트 3이 가속도의 크기에 속력이 최대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다. 알았지? 근데 여기 풀다 보면 쉽지 않을 거야 얘들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미분이 나오니까 역시 한 20분 넣을 테니까 후딱 끝내주세요. 오늘 적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일정도 있고 학교에서 어디 이제 우리 여기서 적분법을 배우는데요. 적분법. 적분은 뭐야? 자, 우리 그 미분의 반대는 적분. 그지? 도함수의 반대는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는 거죠.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도함수의 반대는 원시함수라고도 부르고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야, 적분이란 뭐냐면 우리 어떠한 함수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도함수를 얻자. 그래서 이 f'x는 fx의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얘는 뭐라고 불러? f'x의 원시함수. f'x의 원래 모습인 함수.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 또는 정확하게는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한다는 건 부정적분을 얻는 행위예요.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를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해. 그래서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선생님 왜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부정적분은 얘 함수라는 이름도 없고 왜 부정이란 말이 붙어 있나요? 왜 그렇지? 여러 개.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여러 개라고. x 세제곱 플러스 1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미분을 하면 3x 제곱이 되잖아. x 세제곱도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얘의 원시함수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f'x를요 x에 관해서 fx를 x에 관한 미분하여 f'x가 나와. 그죠? 그러면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하면 fx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딱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 딱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부정인 해를 우리는 적분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C를 이용해서. 알았죠? 자, 그리고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얻을 때는 도함수의 정의가 있거든. 도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리미트 값이에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래서 요 정의대로 구한 함수가 도함수인 거야. 그지? 이 정의대로 구한 함수. 근데 부정적분은 정의가 없어. 정의대로 구할 수 있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분은 못 구하는 거야. 도함수는 그냥 구하면 돼. 저걸로. 근데 부정적분은 구할 수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적분법은 미분 거꾸로예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법이야. 미분법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구해놓은 걸 이렇게 체계화해서 미분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적분법은요, 적분의 정의가 없거든.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걸 우리가 외워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법은 정리해 보면은요, 미분 거꾸로 하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법 첫 번째,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얘는 x에 여기 n에다 1을 더하고 이거에 역수를 써준 다음에 c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단 얘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입니다. 자, n이 마이너스 1이 x분의 1은요.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든? lnx. lnx 뒤에 ln 절대값 x는 야, 왜 ln 절대값 x라고 쓸까? 자, y는 ln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을까? y는 ln 절대값 x는요, 우함수예요. 이 함수가 y는 ln 절대값 x야. 그래서 y는 ln 절대값 x는 y는 ln x와 y는 ln 마이너스 x가 두 개를 합쳐서 ln 절대값 x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근데 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속미분한 마이너스 1에서 얘도 x분의 1이 되는 거야. 얘의 도함수도 x분의 1이고 얘의 도함수도 x분의 1인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네 둘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두 함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의 절대값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ln x의 절대값이랑 요 함수와 요 함수를 다 합친 함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이거 다음에는요, 이제 초월함수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n의 범위. 실수. 유리수도 쓸 수 있고요, 실수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접근할 때 인테그랄 x의 3분의 2제곱 dx, 인테그랄 x의 루트 2제곱 dx 가능.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다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접근을 여기다 1 더하면 3분의 5니까 5분의 3 x의 3분의 5제곱 플러스 얘는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 루트 2 플러스 1분의 x의 루트 2 플러스 1제곱 플러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n 값의 범위는요, 실수 전체의 범위입니다. 무리수도 x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능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교과과정에 있는 거라고. 자, x의 루트 2제곱을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fx는 x의 루트 2제곱인데, 인테그랄
fx dx에 갖고 적분을 하나까지는 안 나와. 그런데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는 실수 범위에서 다루도록 교과 과정에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초월함수들. 사실 분수함수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야, x분의 1은 여기 들어있다고. x제곱분의 1은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루는 거야. 이 안에는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분수함수도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적분으로 볼 수 있는 거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무리함수도 들어있지. 루트 x는 x의 2분의 1이고. 그래서 지금 요 적분 안에는요. 저 적분 안에는 여기가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의 적분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초월함수가 지수함수. 그 로그함수도 여기 있네. 이건 로그함수가 아니지. 야, 로그함수는요 적분법이 없어요. 뭘 미분해도 로그함수가 안 나와. 사실 x lnx 빼기 더하기 x인가 빼기 x 얘를 미분하면 lnx가 된다. 얘를 미분하면 lnx가 나온다니까. 야, 이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한 1 곱하기 ln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건 미분하면 lnx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lnx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 근데 얘는 적분법에 안 써 있는 거지. 야, 적분은 정의가 없다니까.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튼 미분법에서도 여러 가지 함수를 외웠으니까 적분법에서도 여러 가지를 외웁니다. 일단 지수함수. 지수함수는요 인테그랄 2x dx는 그대로 2x 플러스 인테그랄 ax dx는 자 ax 미분하면 뒤에 뭐 붙였지? ln a 붙였잖아. 그럼 적분하면 거꾸로 ln a로 나눠주는 거야. ax제곱 미분할 땐 ln a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땐 ln a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요? 미분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미분을 거꾸로 하니까. 그 다음이 삼각함수. 로그함수의 적분법은 없는 거야. 이게. 미분에서 로그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아까처럼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요. 부분 적분이라는 걸로 풀기는 해요. 자, 삼각함수의 적분은요. 야, sin x 미분하면 뭐였지?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그래서 적분도 일단 sin x와 코사인 x의 적분은 있어. 왜? 미분에서 얘네가 나오니까. 코사인 x 미분하면 얘 나왔잖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지. 그죠?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x 적분하면 sin x고요. sin x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야, 탄젠트 x 미분하면 뭐였지? 시컨트 제곱 x. 미분한 걸 거꾸로 한 거밖에 못 찾아 우리가. 선생님 탄젠트 x 적. 야, 너 미분해서 탄젠트 x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잖아. 탄젠트 x 적분 못해. 야, 미분을 했는데 그 결과가 탄젠트 x 나오는 게 없었다니까. 너 탄젠트 x를 적분을 못한다고. 하기는 해요. 내일 배울 겁니다. 치환 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아무튼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나온 것들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야, 코탄젠트 x 적분하면 코탄젠트 x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x였잖아.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시컨트 x 미분하면 뭐였지, 정민아?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래서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정민아, 코시컨트 x 접근하면 코탄젠트 x 마이너스. 그래서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거 6개밖에 없는 거야. 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적분은 이거 6개라니까. 이걸 미분해서 나왔던 이걸 6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미분은 먼저 하니까 미분하는 애가 코 묻어 있으면 뒤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 적분은요 나중에 배우는 거잖아. 결과물에 코 묻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미분할 때는 등호 왼쪽에 코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를 해줬어야 돼 결과물에. 그런데 적분은요 등호 오른쪽 결과가 코가 묻어 있으면 무조건 앞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 외워주세요. 자, 적분은 나중에 배웠다. 그치? 그래서 등호 오른쪽에 코 묻어 있으면 부호 바꿔줍니다. 미분은 먼저 배웠다. 그래서 등호 왼쪽에 코 묻어 있는 건 무조건 결과물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였어. 그렇게 외워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거 추가해서 탄일식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뭐였지? 시컨트 제곱 x였죠. 그래서 탄젠트 x를 접근하려고 하면 넘겨서 시컨트 제곱 x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야, 탄젠트 제곱 x 접근을 못 한다고. 근데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접근하라면 이거 접근하는 거야. 시컨트 제곱 x 접근하면 탄젠트 x 아니니 이거 접근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탄젠트 제곱 x 접근하면 이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거 외운 걸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예, 마찬가지로 1 코코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그래서 코탄젠트 x 접근하라고 하면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접근하면 뭐지? 코시컨트 제곱 x 접근하면요 코탄젠트 x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코탄젠트 제곱 x 접근하면. 그걸 외울 수는 없다, 그죠? 연습을 해서 이렇게 푼다고 외워줘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스텝 A로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얘는요, 6 곱하기 x분의 1을 접근한 게 lnx의 절대. 그지? 졸지 마, 이 것들이. x의 마이너스 2제곱 접근한. 요거 1 더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물론 답 쓸 때 얘를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라고 쳐야지. 자, 얘는 x의 3분의 2제곱이야. 1 더하면 3분의 5제곱이잖아. 그세요? 역수 써주고 플러스 c야. 그리고 요거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요. 한 번 곱하고 세제곱은 x제곱. 3분의 2제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x 곱하기 x의 3분의 2제곱.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잖아. 얘가 분수함수, 무리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는요 2번 곱하고 반번 곱하면 2분의 5제곱이지.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 마이너스 3제곱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놓고 접근하는 거야. 여기다 1 더하면 2분의 7제곱이고요. 역수 7분의 1을 써주죠. 여기다 1 더하면 x에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이거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플러스 2 한다. 요걸 이제 7분의 2 곱하기 x의 2분의 7제곱은 3번 곱하고 반번 더 곱하고. 그치? 그리고 얘는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고쳐줘야 돼. 이거 고쳐서 적분하고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얘는요 x-3 얘는 플러스 4배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적분을 해야겠다. 그죠?
그럼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요거 1 더하면 x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을 써주면은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1 플러스 일단 이걸 익혀야 돼. 보기 풀면서 네. 자 얘는요 분모가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1 빼기 x분의 1 그다음 이렇게 하면 빼기 2배 x제곱분의 1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로 고칠게요.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x고요 얘를 적분하면 ln x의 절대값이고 그다음 얘를 적분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거의 역수 마이너스 1분의 1이라 이렇게 그래서 또 고쳐줘 귀찮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루트 x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고 적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1 더하면 x의 2분의 1 제곱 역수 2 플러스 ln x 플러스 고쳐줘야지 2 루트 x 더하기 ln x 더하기 c 귀찮아도 자 이거 청개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얘는 더 고칠 거 없겠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ln x의 절대값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건 네가 해. 전개해서 또 나눠갖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는요. 쉽지 뭐. lnA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자, 얘는 적보다는 그대로고요. 얘는요. 2x 나누기 ln 플러스 c가 되겠다. 그치? 얘는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ln 5분의 5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다. 그치? 얘는 전개하면 9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적분하면 ln 9분의 9의 x제곱 더하기 ln 3분의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할 수 있겠지? 얘는 이렇게 하면 2x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얘는 적분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배 ln x의 절대값 이거 연습 안 하면 이렇게 못 쫓아옵니다. 자 삼각함수도 그냥 할게. 삼각함수 자 sin x 적분하면 코사인 x인데 결과가 코 묻어 있으면 도 바꿔줘야 된다고. 코사인 x 적분하면 sin x예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2배의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자, 탄젠트 x 미분하면 뭐지 정면은? 미분하면.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얘는요. 이렇게 하면 얘를 더하기 사인 제곱 x분의 1이 뭐지? 코시컨트 제곱 x. 뭐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더라? 마이너스 코탄젠트. 그렇지, 마이너스 코탄젠트.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배 코탄젠트 x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겠다. 자, 이렇게 곱하면 시컨트 x 시컨트 x하고 코사인 x 곱하면 1이지 뭐. 얘네들이 역수잖아, 그치? 그럼 다음에 시컨트 x 탄젠트 x. 성민아, 뭘 미분해야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더라?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탄젠트 x 미분하는 게 뭐야? 코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미분하면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돼. 선생님 여기서 계속하면서 외우고 같이 외우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 해봐야 돼. 야, 미분하고 적분 최소한 2번을 해보고 들어가세요. 여기 아까 적분에서 정리한 거 여기도 있거든. 여기 봐봐, 몇 페이지에 있어? 자,
거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144쪽 아래 나와 있잖아. 그죠? 미분을 일단 두 번 쓰세요. 6가지 삼각함수의 미분을 한 번 쓰고 적분 한 번 쓰고 이거. 미분 한 번 쓰고 적분 한 번 쓰고. 삼각함 딴 거 그냥 외워줘 니네 다 여기에는. 근데 삼각함수의 적분은 안 외워져요. 바로바로 안 떠와. 그래서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요 옆에다 쓰던지 연습장에 쓰고 해. 좀 이따 시작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어. 그러면 삼각함수의 미분 6개, 삼각함수의 적분 6개. 삼각함수의 미분 6개, 삼각함수의 적분 6개. 쓰고 나서 시작하세요 연습장에. 알았지?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은요, 얘는 x고,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는요, 시컨트 x가 되겠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코시컨트 제곱 x 더하기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x 적분하면 코탄젠트 x인데 코 묻었으니까 그죠? 얘는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는 코시컨트 x인데 코 묻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무조건 외워줘야 되겠다. 알았지? 자, 그리고 아까 탄젠트 제곱 x는 뭘로 고칠 수 있다고?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을 시컨트 제곱 x야. 그래서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고요. 코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 코 시컨트 제곱 x거든.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요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빼기 1로 고쳐서 이거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빼기 2가 되겠다. 그치? 여기 빼기 1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할 수 있지? 여기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정확하게 익혀주도록 하세요. 급할 거 없어? 이걸 안 치. 승낙함수는 좀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자, 얘는 좀 쉽다.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x 1 플러스 사인 x 인수분해 이렇게 약분돼서 요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는 쟤를 적분하면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치? 예. 0 집어넣으면 1이라니까 얘가 0이네. 얘가 1이잖아. 0 집어넣으면. 그래서 c는 없고요. f 2파이를 구하면 2파이 플러스 1. 답이 되겠다. 그치? 자, 밑에 문제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맨 위에 있는 문제 요거 좀 한번 볼까? 자, 얘는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근데 얘는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얘는 sin x분의 1이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1. 그다음에 코탄젠트 x는 sin x분의 코사인 x였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코사인 x가 되겠다. 그래서 x 플러스 sin x 플러스 c죠. 야, 그 적분의 결과 여기 코는 거 있어야지 부호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틀렸어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요 우리 흔히 쓰는 테크닉이요 위아래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하는 거야. 그럼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x 1 마이너스 코사인 x dx가 되겠다. 그래서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 코사인 사인 제곱 x분의 1 사인 x분의 1이 뭐더라? 코시컨트 x죠? 그래서 얘는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이렇게 하면 얘는 사인 x분의 1 사인 x분의 코사인 x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 요건 코탄젠트 x. 예. 그런 다음에 이거 접근하면 모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더라. 코탄젠트 x지. 그래서 이거 접근하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얘는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접근하면 코시컨트 x가 되는데 요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또 틀렸지.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디귿은요. 우리 코사인 2x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런데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2배 코사인 제곱 x 빼기 또는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그래서 코사인 2x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2x에다가 이걸 집어넣지 뭐.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 x의 2배 빼기 1로 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2분의 1 코사인 x의 역수는요 시컨트 제곱 x dx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시컨트 제곱 x 접근하면 탄젠트 x가 되니까 요것만 맞는 거다. 이런 걸 니네 자꾸 하면서 머릿속에다가 되새김질을 좀 해주세요. 자 1021번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얘를 좀 보죠. 얘는 코사인 제곱 x, 사인 x. 요거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그럼 요렇게 하면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은?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탄젠트 제곱 x.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탄젠트 x 얘는 시컨트 x. 그래서 마이너스 시컨트 x 탄젠트 x. 근데 탄젠트 제곱 x는 적분을 못 한다고. 근데 탄 1c잖아. 그래서 얘는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시컨트 x 탄젠트 x는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나오겠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탄젠트 x 앞에 붙어 있는 p는 1이고요. 시컨트 x 앞에 붙어 있는 q는 마이너스 1이고요. r은 또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얘네 셋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눈이 그렇게 커져갖고 자 1023번 오늘 마지막 가이드인데 여기까지 잘 풀어주시고요. 틀린 것 좀 고치고 내일까지는 또 오늘 좀 풀 시간 줄 걸 그랬나? 아무튼 6시간 풀다가 6시간이 공부하다가 정민아 다이와 다이얼 하면 시간 많이 들 텐데 한번 노력해봐. 그 다음은요 얘가 뭐야 얘가 야, 얘는 f 프라임 x인데 h의 개수들 1, 2,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3배 f 프라임 x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f 프라임 x가 3분의 1 탄젠트 제곱 x라고 준 거네.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탄젠트 제곱 x 적분 못하니까 시컨트 제곱 x 빼기 1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fx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두고 시컨트 제곱 x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네 뭐. 그죠? 그런데 f 4분의 5파이 f 4분의 파이 계산해서 빼래요. 그럼 얘는 3분의 1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얼마야? 탄젠트 함수 어떻게 생겼니?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럼 4분의 5파이는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1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더하기 10.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3파이일걸? 4분의 파이구나. 4분의 파이도 1이잖아. 야, 니네 책에 4분의 파이로 돼 있니? 어디요? 여기.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얘가 좀 다른 책을 좀 했나 보다. 그래서 이거 4분의 3파이라고 돼 있지, 니네 책에. 그래서 놀랬어. 4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플러스. 위에서 아래 빼면은요, 3분의 1로 묶어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2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1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답이 없는데, 이거? 여긴 답이 없지.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있니? 안에 있어요. 있지. 책이 좀 달라. 선생님이 이거 지금 올려놓은 책하고 니네 갖고 있는 책이 좀 다르네. 그래. 오늘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